체크인스탁입니다.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부분 보셨을지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우리 증시 안 좋다, 상대적으로 더 안 좋아서 이런 볼멘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로 조사를 해보니까 G29개국 가운데서 지난달에 우리 증시보다 성적이 안 좋았던 국가가 딱 두 군데 있었대요. 현재 전쟁 중인 러시아 그리고 고인플레에 시달리고 있는 튀르키예 이 두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우리 증시가 가장 안 좋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현상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걸지 9월은 좀 다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네, 일단 일본의 엔화 변동성에 대부분 위험 자산들이 모두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회복력을 보면 미국이 가장 강했다라고 하지만 미국보다 더 강한 국가들도 있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에 들어가면서 가치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올라온 것이 하나의 이제 트리거 역할을 했고, 나스닥은 아직도 정고점을 회복을 못한 상태고, 우리 시장보다는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글로벌 증시에서 보면 인도나 독일 같은 쪽이 사상 최고치를 보이면서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인도는 성장하는 국가니까 일견 이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독일은 경기도 안 좋고 계속 마이너스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를 보인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해당 산업,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나마 성장하고 있는 것인지, 작년에 1%대 성장해서 올해 2%대로 성장을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지금 괜찮나? 어떤 쪽인가요? 네, 이제 수출이었다는 거죠. 내수는 안 좋았고 지금도 여전히 안 좋고 오히려 내수는 악화되는 측면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도 잡으려고 하고 내수 일부는 키우려고 하는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한번 준비된 그림을 보시죠. 저 그림이 뭐냐면, 왼쪽 그림은 우리나라 주력 제품, 조선 반도체 등의 수출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력 3개를 빼고 아래쪽에 검은 점으로 찍혀 있는 것은 나머지 제품들의 수출을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게 반도체 조선 같은 우리나라의 빅3 가장 주력 수출 상품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올라왔다는 거죠, 이 주력 상품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모멘텀이 꺾이고 있는 게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현재도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증시의 상승, 그다음에 경제의 상승은 결국은 모멘텀 각도인 거예요. 상승 각도가 얼마나 강하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확연하게 둔화되는 것이 보이고 있고, 그 옆그림을 살펴보시면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어차피 중국이야 우리로부터 멀어질 것이었지만, 이번 정부의 선택이 미일로 집중됨으로써 더 이게 가속화돼서 중국과 관련된 수출 지표는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쪽으로 급격하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 미국향을 통해서 반도체 수출이 대거 늘었고, 중국과는 줄었다고는 하지만 중국이 또 미국과 분쟁하는 과정에서 8월 이전에 대규모로 반도체를 매입해가면서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하반기 들어서 둔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장의 그 전체 이익의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의 둔화로 인한 현상이 아닌가, 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 준비된 그림 살펴보시면, 그럼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근데 미국으로 간 것 중에서 또 가장 핵심은 결국 하이테크 반도체 쪽인 거거든요. 저 그림은 왼쪽 그림은 뭐냐면 하이테크 산업의 생산을 나타낸 것이 파란색 차트, 회색 차트는 하이테크를 빼고 생산을 나타낸 것인데, 하이테크를 빼니까 그냥 평화래요. 작년 재작년부터 그냥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하이테크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미국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했고, 이게 반도체 종목군들이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강했던 그런 요소를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옆에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고 오른쪽 그림은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결국은 이것도 모멘텀이라는 거죠. 이 모멘텀이 지금 꺾여가고 있는 모습, 설비 가동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물론 이것은 하이테크 외에도 마찬가지 흐름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국으로 반도체를 많이 팔았고, 그게 우리 수출의 가장 큰 기여였고, 국가 경제 상승에 가장 큰 기여도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모멘텀이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글로벌 충격이 있었을 때 뭐 항상 취약하니까 동일하게 충격을 받았지만 실제로 회복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상대적으로 인도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충격을 상대적으로 좀 덜 받은 데다가 뭐 나름대로의 어떤 국가라든지 기업의 흐름에 따라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차별화를 계속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만은 괜찮지 않나요? 대만도 뭐 회복은 했는데 전고점은 넘어서지 못한 모습, 우리 정도의 회복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뭐 대만도 이번 반등에는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요 수출주들 특히나 하이테크 쪽으로 별로 안 좋고 내수는 뭐 가계 여윳돈이 어제 기사 보니까 뭐 100만 원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내수도 어렵고 그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건가요? 네, 결국 핵심 포인트는 투자에 있어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제부터 IT, AI 쪽으로의 올인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라는 것은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뭐 그 외에 뭘 사는지는 뭐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뭐 선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 반도체하고 조선업종이라고 하는 수출의 뭐 자동차까지 3대 업종의 추세가 붕괴될 것인지를 기술적으로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쪽으로 올인하지 마시라 정도는 추가 투자를 좀 멈추시라 정도의 얘기인데 만약에 추세가 붕괴되는 상황이라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비중 축소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비중 유지 정도라면 만약에 반도체나 조선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이 정말 추세를 붕괴시키는 정도의 하락으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이들 업종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뭐 좋은 보고서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뭐 비중 축소할 수 있을 정도로 의견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추석 이후에 만들어질 추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추석 이후에 공교롭게도 또 FOMC와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딱 겹쳐 있어서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아마 우리 시장이 큰 흐름을 보이긴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FOMC의 결정과 그다음에 9월 한 중순 이후 정도 되면 아마 3분기 실적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도 대충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그림이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력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나 조선이나 자동차나 이런 종목군들이 추세가 붕괴되는지 아니면 뭐 추세 바닥에서 강하게 이제 V자형으로 꺾여 올라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될 테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좀 관측해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현금 비중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드렸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여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출주들을 지금 당장 뭐 팔자거나 비중을 줄이자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의주시하자. 지금 상태가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집중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투자 의견 주시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좀 뜨거웠었죠. 2차 전지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증권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레포트들 뭐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시장 중심으로 복귀를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김 이사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한 6월 말, 한 7월쯤부터 분할 매수 가능하다 의견 주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어제까지는, 그러니까 어제보다 지난주까지는 반등을 하긴 했는데 반등 종목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LG엔솔하고 이런 종목군도 LG화학의 반등 정도가 처음에 나타나다가 뒤를 이어서 뭐 삼성 SDI 다른 종목으로 약간 좀 확산되는 모습은 보였는데 소위 뭐 소재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대규모로 거래도 폭발했고 가장 먼저 움직였던 LG 에너지 솔루션도 굉장히 강했고 LG 화학도 강했고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그다음에 뭐 LNF를 포함해서 그 밑단에 있는 종목군들까지 전체적으로 거래가 붙으면서 강해졌단 말이죠. 자, 이것을 촉발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가장 먼저 선두에 올라선 LG화학과 LG엔솔을 봤을 때 뭐 투자가 좀 과했던 종목군들이 투자를 돌리면서 반등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적도 2분기가 바닥이 아니라 3분기가 바닥일 것이라는 그런 믿음 자체가 반등의 기폭제가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리포트를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뭐 판단하지 않았던 한 가지 새로운 이슈가 있는 것은 유럽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조금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게 뭐 어제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이미 다 정해져 있던 건데 갑자기 이게 왜 부각될까? 결국은 뭐 올라가니까 다시 이런 뉴스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뿐이다라는 생각이지만
현재 지금 보시면 준비된 그림이 뭐냐면 왼쪽은 유럽이 CO2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나타낸 것인데 지금 단계별로 툭툭 꺾여져 내려가죠. 그래서 지금 2025년이 되면 추가적으로 강화된다라는 것이고요. 뭐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도 2025년, 뭐 30년 이런 뭐 4, 5년 단위로 계속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 유로존에서 실제로 유로7의 기준을 완성하지 못하는 차는 판매 자체가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 강화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옆에 그림은 뭐냐면 지금 현재 2024년 목표를 누가 지켜가고 있는가라고 살펴봤을 때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죠. 몇 개에서 정도가 지켜가고 있는 거고, 되게 눈에 띄는 것은 100% 전기차 팔고 있는 테슬라는 당연히 제로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지리차가 생각보다 기준보다 2025년 기준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네요. 눈에 띄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뭐 지커도 지금 주력 차종은 전부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니까 가능한 얘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드 같은 회사는 2024년 기준도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지금 판매량이 박살이 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간신히 기준을 맞추는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저 강화되는 기준을 보면 야, 전기차 그럼 유럽에서는 다시 더 잘 팔리지 않을까? 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 하이브리드 이런 거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준 자체가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다음 준비된 그림을 하나 좀 더 보시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LG 엔솔이나 삼성 SDI의 지금 전망이 뭐 2, 3개월 단위로 계속 실적 추정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매출 추정을 하는데 지금 한없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올해만 낮아지는 게 아니고 내년도 낮아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안 좋았던 건데, 저런 그림들을 보면 2025년도에는 이런 법 규제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든 실적이 저점을 찍고 반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많이 내렸던 종목을 반등시키는 과정에서 뭐 추가적으로 뭔가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만, 원래 다 정해졌던 거니까.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적의 하향이 멈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 종목의 어느 정도의 반전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이 컨센서스 상향 조정이 내년이라도 조금씩 있나요? 그런 기미라도 좀 보이나요? 전혀 없고요. 근데 지금은 일단 멈추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측정할 때마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뭐 하이브리드 차가 뭐 단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고 전기차의 가격이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실적 추정치가 올라갈 리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게 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내년마저도 저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어떻게 보면 해당 종목에 강하게 나타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바닥을 알 수 없어서 주가도 바닥을 모르게 빠졌던 건데, 3분기 정도에는 일단 바닥을 찍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 그다음에 뭐 2025년도의 판매량에 따라서 상향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지금은 확신하기 어렵고, 어쨌든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저렇게 그 바닥을 모르고 지하실을 모르고 내려가던 이 컨센서스의 전체적인 추이가 이런 뉴스들로 인해서 좀 브레이크를 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생긴 것 같고, 실제로 주가가 또 빠르게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슈들에 좀 더 무게를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유로7이 통과돼서 실제로 2025년부터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게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라는 점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지의 강세 움직임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뭐 이익이 좋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도 아니고요. 바닥만이라도 좀 확인을 해주면 이라는 그 기대가 점차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차전지주들, 그렇다면은 이 가운데서 뭐 토픽 종목 있으시다면은, 그리고 현 시점에서의 투자 전략 좀 알려주시죠. 네, 저는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급등하는 구간에 쫓아가시는 것도 좋은 가격이 진입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박스권으로의 전환. 근데 그 박스권이 고점과 저점의 일정한 박스권이냐 아니면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박스권이냐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뭐 며칠 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내려올 때 그 조정의 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다음에 저점을 올리는 그런 박스권이라면
그 구간에서는 다시 이제 신규 분할 매수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반등이 뭐 이런 속도로 계속 올라갈 수는 당연히 없지만 일정 부분 조정을 받더라도 이제 저점을 높이는 그런 단계,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 준비를 하는 단계라면 뭐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대형주 중심으로는 저가 분할 매수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들 종목을 바라보실 때 저는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LG엔솔이 가장 강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길게 보면 현재 이런 불안 구간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셀 쪽에서는 삼성 SDI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포스코홀딩스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2차 전지의 사업에도 올인하면서 돈이 많아서일 뿐만 아니라 철강 산업 자체에 대해서도 뭐 3분기 말에서 4분기 정도에는 바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요인들을 감안해 봤을 때 본업과 그다음에 2차 전지라고 하는 성장 산업이 일정 부분 다 회복을 보여준다면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탄력이 강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뭐 당장은 여전히 뭐 에코프로그룹이라든지 뭐 LG엔솔이 더 강할 수 있겠지만 좀 길게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삼성 SDI와 포스코홀딩스의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차전지 의견이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는요.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어제 9%나 하락했습니다. 앞서 8월 중순에 MSCI 정기 변경에 편입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약간의 좀 부침 과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부터 사실 8월 달에는 주가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하락을 두고 재료 소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밀린 건지 혹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재료가 있는 것인지 LS 일렉트릭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이 종목뿐만 아니라 그 전력 설비 관련 종목군들의 최근 추세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전체적인 흐름이 일단 약해지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종목의 전체적인 포인트를 보면 7월 달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급격하게 수급이 악화되는 것을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거래도 대량으로 수반됐고요. 이 주봉인데 주봉에서 또 이렇게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실적이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근데 실적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HD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이 송배전 쪽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종목이라면 LX일렉트릭은 뭐 전력사업부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부가 존재하는 가운데 송배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업부가 상대적으로 탄력이 둔화되니 현재 구간에서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이나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에 또 현지법인과 공장이 있어서 그쪽에서 나가는 수요를 채울 수 있지만 LX일렉트릭은 아직 없는 상황이니까 그와 관련된 뭐 비용 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한 것도 하나의 또 이유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끝나면 대부분 주가가 오르기보다는 내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MSCI 편입 종목군들을 과거에 이제 추적해 보시면 항상 그 D-Day 정도까지는 상대적으로 지수보다 강하거나 지수보다 월등히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원래 편입이 끝나고 그 D-Day가 끝나면 그때부터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보다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도 결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난주인가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산업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항상 오르는 것은 아니다. 그게 뭐 과열되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너무 측정이 높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LX일렉트릭은 그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 이벤트가 마무리되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실적 추정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다는 점이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LS 일렉트릭 짧게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울지 알려주세요. 네, 현재 구간에서의 투자 전략의 핵심은 산업이 뭐 견조하고 좋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인 하락이 쉽게 멈추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가격대가 꽤 이제 매력적인 가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뭐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의 가격에 들어온다면 이때부터는 도망갈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다시 저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될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관심권에서 지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에 대한 의견까지 이렇게 체크인 스탁 다뤄봤습니다.